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아이가 현명해지는 집 아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똑똑하니 언니 주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효경이고요. 아현재 한의원의 이름을 따서 현희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제 촬영하는 동안에는 저도 현희 언니라고 부를게요. 네, 현희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네. 오늘은 유아 시기의 아이들, 즉 24개월부터 만 7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에게 알맞은 한약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7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에게 한약을 먹일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 한약을 목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네, 보통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단체 생활을 거의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육아지침서나 이런 데 보시면은 만 36개월 정도 이후에 보내는 게 좋다라고 쓰여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만 2세 6개월까지 버티다 그때부터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맞벌이 부부이신 경우에는 보통 1세부터도 많이들 보내십니다. 맞아요. 이때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특히 3세 아이들은 모든 발달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이 경험을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매번 유행하는 병들 다 걸리고 잦은 감기들을 달고 살면 성장이 다른 사람 또래들에 비해서 그만큼 좀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죠. 저도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잖아요. 진짜 전국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막 열나고 아프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진짜 그때부터 완전 멘붕이거든요. 진짜 이제 더 이상 쓸 연차도 없고 다 쓰고 나서는 완전 고립무원의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면역력은 이 시기부터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면역력 관련 한약을 복용하는 시기를 생활 반경이 넓어지는 이 시기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하고 나름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힘들죠. 네. 특히나 좀 예민한 성향의 아이들은 그 영향을 좀 더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이 원인에 맞는 처방을 제대로 받으시면 이 면역력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감기도 덜 걸리고 잘 먹고 잘 클 수 있습니다. 네, 아이가 단단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처방으로는 보중이 키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맘때 저희 한의원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하는 그런 한약입니다. 어떤 약재가 들어가냐면 구체적으로 백출, 인삼, 황기 같은 약재들이 들어가는데요. 백출이 정말 좋은데요. 그럼요. 백출은 특히 면역력에 정말 좋은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점이 면역력에 좋을까요? 소화 기능을 보강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백출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소화 기능이 좋아지면 우리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 반경이 넓어지거나 이제 상황이 달라질 때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환절기나 이럴 때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자꾸 감기에 걸리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중이 키탕은 그 자체로도 정말 좋은 처방이지만 이걸 변형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방에다가 어떤 약재를 가감하냐에 따라서 버전이 여러 개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처방이 보중이 키탕 춘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자 중에 봄춘자 아시죠? 그래서 봄철, 즉 환경이 바뀌는 그런 봄철이나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를 보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현계, 박하나, 세신, 신이와 같은 약재들이 들어가서 호흡기 면역과 소화기 면역을 같이 돋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다녀오면은 너무 피곤해하고 자꾸 자리에 들어놓고 싶어하고 또 이제 팔이나 다리나 배가 아프다고 자주 호소하는 그런 경우를 살펴볼게요. 네, 이 시기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보통 집에 오면 심한 피로를 호소하면서 저녁도 안 먹고 초저녁부터 이제 잠들어 버린다고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밥 먹으라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제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이런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체성분 검사를 해봤을 때 근육량이 진짜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아이들이 이만큼이라면 저 밑에가 있죠. 네, 그래서 맥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런 아이들 맥은 실처럼 가느다랗게 나타나고 혈압 같은 것도 엄청 낮다고 볼 수 있죠. 또 그에 비해서 굉장히 체지방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마른 비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과도한 지방을 빼기 위해서 지방식이를 줄이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든 이 모자란 이 근육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단백질을 막 쏟아붓는다고 그게 흡수가 되느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좀 유전적인 영향과 소화 기능이 약한 허약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그대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이 약한 이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양질의 고단백식이를 병행해 주시는 게 좋죠. 처방은 어떤 거였을까요? 육미지왕 아시죠? 네. 그런 처방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 약재를 가감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육미지왕안은 다른 말로 신기환이라고 하는데요. 신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전적인 소인을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격이 약하거나 그 다음에 성장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먹는 것 자체를 흡수하거나 이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약재가 있는데 그 약재가 이 육미지왕안에 들어가죠. 말하자면은 녹용 다음으로 좋은 약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뛰어난 약재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숙지왕인데요. 네. 비유를 하자면 나무가 커가는데 태양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녹용의 효과라고 본다면 맞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을 보충해주는 게 숙지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근데 이 숙지왕 자체가 또 약간 무거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친구들은 그 자체를 잘 소화를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숙지왕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는 약재들이 항상 포함이 돼야겠죠. 네, 원장님 오늘 처음 촬영 같이 하셨는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떨리고 사투리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러게요. 평소에는 거의 안 하셨는데. 네, 오늘 굉장히 목소리에 운율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하셔서 긴장한 거는 느껴졌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편하게 같이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유아 한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마지막 인사해볼까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같이 해야겠다.